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서울신문 오피니언을 소개해드리고요 간단한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48년 뒤에는 언제입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2072년이 되겠네요. 2072년이 되게 되면 한국의 고령인구, 즉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 고령자 수가 우리 한국 전체 대한민국의 국민의 47.7%에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절반이 차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결과가 통계청 인구 전망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거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홍콩이라든가 푸에르토리코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 번째지만 이들 도시, 섬, 국가를 제외한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섬, 그 나라를 제외한 인구가 1000만 이상인 국가, 93개 국가 중에서 한국이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인구 절반가량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늙어가고 있다는 건 그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나라 그 생산 가능 인구가,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의 나이가 만 15세부터 64세까지입니다. 15세부터 64세까지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가 현재입니다. 70.2%입니다.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연령이 70% 된다는 것이죠. 그러네 2050년이 가게 되면 26년 후에는 51.9%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2072년도가 가게 되면 45.8%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48년, 50년 뒤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45.8%로 그냥 폭삭 주저앉는다는 것이 되겠죠. 자, 50년 뒤에는요, 그러면 노인들을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부양해야 되는데 바로 부양할 사람보다 노인들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생산 연령 인구가 감당해야 할 노인 부양비는 지금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부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현재의 4배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잖아요.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우리 사회에 정말 암울한 미래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미래 세대가요, 노인 부양으로 허리가 휘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전방위적인 저출산 대책에 국가 정책에 역량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역대 정부에서요,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서 몇십 조를 썼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출산율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말이죠, 잘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자, 세계 인구가요, 올해 81억 6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48년 후에 2072년도에는 102억 2천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가 5,200만 명인데 오히려 우리나라 인구는 3,600만 명으로 인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1,600만 명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줄어들고, 그리고 인구의 50% 이상이 다 고령 인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젊은이들이 그런 고령 인구를 먹이 살리려면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갈 길이 너무나 멀고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정치권인 여야가 협의 중인 육아휴직,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는 내용 등, 지금 뭐 출산휴가가 뭐 6개월 하는 회사 1년 있고, 뭐 공무원들은 3년인데요. 이 출산휴가를 좀 많이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은 지금 우리나라는 첫발에 불과하다.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여성 인력의 생산활동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시간이라든가 유연화 등 일, 가정, 양립 대책도 속도를 내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출생 대책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할 인구전략기획부, 정부 부처를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전략기획부를 신설과 기존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정책 범위를 한층 포괄적인 내용으로 대체하는 인구위기 대응 기본법 통과도 머물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이게 입법, 사법, 행정 모두가 같이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절대 인구의 감소 자체를 막을 수 없다면 다양한 형태로 생산활동 참여 인구를 늘리는 것이 노동인구를 지켜내는 최선의 방책입니다. 고령인구의 노동력 활용을 위한 정년 연장, 지금 뭐 정년이 60세도 뭐 업종마다 다르지만 65세 뭐 이러지요.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이 시급한 까닭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 야에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모든 업무가 또 정부가 어떤 법안을 발의했는데 법안을 지금 기획재정부가 말이죠. 조세 정책에 관한 내용을 정부가 만들어가지고 9월 2일 날 국회에다가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여야가 심사를 해서 잘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잠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계를 위해서 질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인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령층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공공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급 인재와 전문 기능을 갖춘 생산직 해외 인력들을 유치해가지고 바로 이민 정책도 과감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청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민청. 이대로 인구 변동 추세가 이어진다면 적자로 돌아설 것이 시간 문제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제도 개편도 발등에 떨어진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은 국민연금도 부족할 것입니다. 또 건강보험료도 부족할 거예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얼마를 부담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아마 젊은이들이 가면 갈수록 벌어들인 거 가지고 세금 내기 바쁠 것입니다. 참 걱정이 많습니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서 사회복지와 산업구조 등 사회 시스템 전반의 근본적 재편에 국가 역량이 모아져야 합니다. 저출생과 인구 문제 대처에 여야, 보수, 진보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출산 문제 그리고 초고령사회 문제를 여야 구별 없습니다. 여야, 정부 모두가 힘을 합쳐서 지혜를 모아서 정책을 수립해야만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요, 생산 가능 인구 줄어들고요,
갈수록 소득도 줄어들고 힘든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대한민국은 암울한 미래상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5,200만 명 인구가 앞으로 2072년도에는 3,600만 명이 된다. 1,600만 명이 인구가 줄어들어요. 이걸 생각한다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구가 줄어드는데 집값이 올라가겠습니까? 앞으로 미래를 본다면 정말 모든 것들이 암울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